그래서 케플러가 확인한 건 뭐였냐면 하나가 확인한 건 얘네들은 하는 타원이다. 행성의 운동은 타원이고 이 타원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초점이 존재하는데 이 한 초점에 뭐가 있느냐?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존재했을 때 얘네들이 이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R은 있죠. 얘를 표현한 게 뭐냐? 얘가 이거예요. 쟤를 중심으로 극좌표에 세웠을 때 세운 게 뭐냐? 얘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는 거고 우리가 P가 뭐였냐면 GM분의 H제곱이고 여기서 또 H는 뭐였냐면 R제곱 세타 도시라고 M분의 L을 이야기했어요. 일정한.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량의 제곱을 질량으로 나눠줄 약간의 에너지 차원이에요. P가 살짝은. 명확하게는 아니야. 왜? 이미 단위 질량도 에너지지 이미. 하지만 하나의 일정은 뭐냐? 상수다라는 거야. 얘도 결국엔. 얘도 하나의 상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저기가 궤도 방정식인데 타원을 그리려면 2가 몇 사이에서 몇 사이다? 0에서 1 사이라고요. 라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브루겟에 증명해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지점을 제일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지점을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그래요. 근일점은 얘가 최소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거야. 그러려면 얘가 뭐이면 돼? 분모가 최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가지는데 최대는 몇이면 돼? 1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최대이려면 거리가 가장 멀어지려면 얘는 얘가 최소이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최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최대와 최소를 더하면 전체 장축의 길이 몇이 나와야 돼? 2A가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여기다 얘를 분모를 전부 다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왼쪽은 계산하면 2P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P가 뭐가 나오냐면 A의 1마 2의 제곱 나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R의 최소값이 몇이냐? 얘가 A의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럼 R의 최대값이 A인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A 얘가 A 플러스 A 말 그대로 뭐냐 그 A라는 기준으로 2A만큼 줄고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A인 거야. 얘는 전체 A 거리에서 이만큼 줄어서 최소인 거고 얘는 A라는 거리에 이만큼 늘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얘가 변화된 비율을 이야기하는 26이라는 겁니다. 이라는 얘가. 그래서 A가 C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초점의 잡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잡. 그럼 당연히 B도 우리 이 P도 바꿨으니까 B도 한번 바꿔보자고. 네. 그러려면 바꾸려면 뭐 하면 되느냐? 얘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쟤를 잘 보면 얘가 타원이 두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A고 얘도 A예요. 근데 이 높이가 B고요. 여기가 뭐야? 2A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이런 형태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요. B는 A제곱에서 2A의 제곱을 빼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B는
두고 a로 묶으면 a의 루트 1만 2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까지 b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면 최소값이랑 최대값에 대한 반지름을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일정하다는 거 알아? 가분동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제일 빨라요. 얘네 속도가 제일 느려요. 멀어질수록. 얘네들의 b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냐면 거리 곱하기 v. 네, 그래서 r 최소값에다가 그게 네 얘와 최소값이랑 r의 최소값을 곱한 값이랑 얘의 최소값이랑 r의 최대값을 곱한 게 같아야 되겠죠? 왜? r제곱 세타 도시잖아. 얘가 r 세타 도. 얘가 뭐야? 2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몇 번이야? 그게 3-4번이야. 예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 얘네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면적 속도 j-법칙은 뭐야? 얘가 h라고 r제곱 세타 도시 일정하다라는 건데 명확하게 따지면 얘가 뭐였냐? 얘가 r 세타 도시고 얘가 뭐야? r과 v의 외적의 절대값인 거야. 강도면 크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면 크기도 잘 보면 얘가 타원이 있으면 실제로 행성이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r벡터고요. 얘가 v벡터예요. v벡터는 접선 벡터야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냥 곱이 일정한 게 아니라 외적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근일점에서는 얘가 수직인 것 뿐인 거고 원일점에서는 얘가 수직인 것 뿐이기 때문에 RV가 일정하다고 써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달라요. 외적의 크기가 일정한 겁니다. 이게 면적 속도 제2법칙이에요. 근데 제3법칙 같은 경우에 케플러가 발견한 게 뭐냐? 우리가 가분동경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얘네들이 일정하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했을 때 우리가 한 주기로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전체 넓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넓이도 우리가 뭐로 구할 수 있다? 당연스럽게 원래는 적분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원에서 찌그러졌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게 실제로 맞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비례식으로 푸는 것 중에. 그래서 얘가 파이 a제곱의 a분의 b다. 네. 근데 우리가 dt분의 da를 뭐라고 썼냐면 dt분의 da는 네, 부록에서 2분의 h라고 썼고요. 이 h가 뭐냐? 네, h를 보면 지금 gn분의 h가 gn분의 h 제곱이 p였어요. 우리가 맞아요. gn분의 g제곱 p였고, 그러니까 h는 pgm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러면 2분의 h에 t를 곱한 게 파이 ap인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2분의 1에 h가 요거죠. 루트 pgm. 그 다음에 파이 a b. 근데 우리 앞에서 p의 값이랑 d의 값 다 알고 가요. p의 값이랑 d의 값.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안에 p의 a의 1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g의 t의 그 다음에 파이의 a의 b는 a의 루트 1마 제곱.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자. 네. 이거 약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 더러우니까 제곱시켜버리자.
제곱시켜버리면 4분의 1이 만들어지고 왼쪽은 A 나올 거고요. 얘 GM 루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은 파이 제곱 될 거고요. 얘가 A의 4제곱 되니까 제곱이니까. 그러면 T의 제곱은 정리하면 4파이 제곱에 GM의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케플러가 발견한 거 뭐냐면 얘네들이 기하적으로 따져봤더니 그렇다. 근데 뉴턴이 만유가 작용하네?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네 라고 증명하는 거야. 케플러는 뭐 한 거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거야. 맞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뉴턴을 통해서 그게 더 편하니까 원동이라 가져가고 설명을 먼저 해준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타원이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타원이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얘라는 거야. 장방경. 그걸 기준으로 너네가 행성이 어디에 있어? 이 위치가,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를 기준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왜 그러느냐를 설명한 건 뉴턴이 설명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중심력밖에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좀 더 나가면 이런 형태까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행성이 운동한다라는 거, 얘네들 운동한다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게 편해요. 에너지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게 편한데 당연히 작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퍼테시 에너지를 구하면 타원일 때도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당연히 2분의 M제곱이에요. 얘는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도 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왜? 우리가 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있죠? 얘 뭐 한 거냐? 봐봐. 방향성 표시 없잖아. R에 대한 스칼라트 이미 한 거야.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R에서 곱해주면 얘가 벡터가 돼요. 그럼 V 벡터는 뭐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돼. 그러면 V제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구한 거 집어넣어서 V 해보면 돼. 해보면 돼요. 심심한 사람 해보세요. 쉬는 시간. 오늘 수업 좀 일찍 끝나니까. 예를 하면 근데 뭐가 나오느냐? 예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나는 그냥 결과만 보여줄게요. 이건 건너뛸게. 너무 수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지치더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V제곱이 결국에는 얘네들도 R분의 GM 마이너스 A분의 GM이라는 하나의 비화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돼요. 수학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말에서 건너뛰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말에서 저 수학하고 얘까지 했더니 그냥 미쳐 날뛰더라고. 얘를 비화 정리라고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가 R분의 GMM 마이너스 2A분의 GMM이고요. 그래서 얘랑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만 나와요. 결국엔 얘도 에너지가 일정한 거야. 장반경에 따른. 요 정도의 에너지가 일정한 거고 뭐 하는 거냐? 특히 원일 때. 만약 원이라면 뭐야? R이랑 A가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원일 때 뭐가 되냐? A에다가 R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2R분의 GMM이 나왔던 거고 A가 R이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나왔던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반하면 안 돼. 뭐냐? 이렇게 푸시는 게 맞고 원래는 이게 맞아. 거리랑 운동할 때 계속 변한다. 왜? 당연하지. 거리마다 속도가 변하잖아. 빠를 때는 운동에 빠를 거고 늘 때는 느리다. 하지만 그럴 때 뭐 하느냐? 절대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그건 정반경의 반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정반경. 그냥 2배. 요거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요거를 동사를 알 수 있어요. 얘도 결국엔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붙어있다. 당연스럽게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하겠어? 벗어나려고 할 거야. 포물선으로 벗어나려고 할 거야. 그게 뭐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궤도 방정식에서는 얘가 2가 1이 되는 상태고 에너지 중심에서는 더 간단해요. 얘가 뭐가 되면 될까?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만약 1이라면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 결국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왜? 속도가 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음수일 때 얘는 차원이었던 거고 언제 될 때? 얘가 0이 될 때가 뭐냐? 네, 1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V를 구하면 뭐냐? 루트 MM 없어지죠? 넘어가죠? R분의 2G 얘를 뭐라고 하느냐? 탈출 속도라고 하고요. 네, 얘를 제2우주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인공위성이 얘네들이 원운동할 때 요거 본 적 있어요. 앞에서 원운동을 할 거야. 그때 속도가 뭐냐? 원을 운동할 때의 속도가 루트 R분의 GM이야. 탈출하는 속도가 얘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속도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다 타원 운동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럼 얘를 넘어서면 쌍무선을 벗어나는 거고 얘가 포물선으로 벗어나는 최소 탈출 속도라는 겁니다. 그 탈출 속도는 결국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요 줄여요. 그러다가 1.8cm 안에 집어넣으면 거리를 많이 줄인 거지. 탈출 속도가 얼마냐? 얘가 됩니다. 어디서 본 거죠? 무슨 얘기냐? 지구를 정말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질량이 아주 많아서 얘는 탈출 속도가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늘어나면 더 이상 빛이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빛이 탈출할 때 상호작용이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블랙홀. 그리고 실제로 블랙홀은 예전부터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발견된 지는 몇 년 됐어? 이제 고작 6년 됐어. 그거 볼 거야.